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471쪽 이제 토지의 과세 대상 분류 한번 보죠. 자, 재산세는 토지, 과세 대상 토지 외에도 여러분 일반 건축물도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세부담이 다 달라지고, 또 별장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휴양시설로 사용한 별장,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도 471쪽에 나와 있는 토지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 용도에 따라서 우리 토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요. 종합합산 과세, 또 하나는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분리과세.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과세하는데, 한마디로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를 종합합산 토지로 볼 거냐,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고 어떤 세율로 부과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다시 말하면 토지를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토지, 또는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그런 토지죠. 비효율적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과다 보유, 이런 경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비효율적인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것은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보한다.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가 같은 시군구 안에 여러 군데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을 하겠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재산세는 기본이 물세입니다. 물건 중심으로. 그러나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그만큼 부동산 많이 보유하면 재산세 부담을 많이 부과하고, 적으면 적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응능과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와 같은 종합합산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000분의 2, 0.2죠. 그래서 1000분의 5까지 0.5%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또 하나, 이번에는 별도합산 토지입니다. 그럼 별도합산 토지는 어떤 것이 별도합산이냐? 자, 사업용 토지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종합합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세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따로 떼어 합산해서 별도합산으로 과세를 하죠. 그럼 이것도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죠.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기본이 물세지만 이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음 세 번째, 이와 같은 별도합산의 초과 누진세율은 종합합산보다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4,
0.4%까지 이와 같은 초과 누진시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토지마다 각각 과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특징이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왜 토지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느냐? 차별해서 과세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자, 수익력이 많이 발생하는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토지는 세부담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율 1000분의 40 아주 높은 세율과 또 하나는 아주 낮은 저율 1000분의 0.7 이와 같이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세율로 차등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죠. 참고로 여기 이와 같은 고율로 적용하는 토지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치성 재산의 토지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아주 높게 수익력이 크니까 고율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분리과세 중에 제일 낮은 것, 재산세 중에 세율이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임야 등은 수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토지가 나오면 이것을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되 소유자 중에서도 종합합산 또 하나 별도합산 토지가 있고 이런 토지는 각각 과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러이러한 토지를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고 있다면 종합합산으로 갈 거냐 별도합산으로 가느냐 분리과세로 구분하느냐 이것을 시험에서 한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구분할 때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할 수는 없죠. 그러나 4가지만 정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교재 471쪽에 나왔는 첫 번째 농지에 대해서 봅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죠. 목장 용지는 별개로 전답 과수원 이것을 우리는 농지라고 하고 이런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농지로서 어디에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촌작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가 개인인데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누구든 대리경작을 하든 임대차 경작을 하든 본인이 경작을 하든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농지 소유자가 직접 제촌작용하라 그런 조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 소유 경작하는 농지도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림에 개인 소유 경작하는 농지인데 도시지역 어디 밖에 군읍면 지역 포함을 해서 군읍면 자 여기 볼까요? 첫 번째 군, 면 이런 지역에서 개인 소유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군읍면 지역 말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개인 소유 농지인데 이런 지역에서도요 둘로 나누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이 뭐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묶어놓은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서 경작하고 있으면 군지역과 똑같이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안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겠다고 묶어놓은 지역이죠. 이런 지정된 지역 안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바로 뭐냐?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그린벨트 지역인 녹지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자, 면지역,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 제한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제일 낮은 1000분의 0.7 이와 같은 저율로 과세를 하죠. 이렇게 해서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도 될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서도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 있죠. 무슨 지역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이 아주 높아요. 이런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종합합산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그런 토지 위에서 상추 같은 걸 재배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이거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합산 가죠. 또 하나, 이런 지역에 있어도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니까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자,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과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이것은 도시지역 바뀌고 여기는 도시지역 아니죠. 이 안에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과 또 하나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작하면 요거는 분리과세에 간다. 분리과세에서 제일 낮은 1000분의 0.7. 그럼 이것을 제외한 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만 분리과세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또 하나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 법인이죠. 특정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그런데 이런 거는 원래는 일반 법인이 기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종합합산 갑니다. 그러나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뭘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0.7로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정 법인단체 하면 어떤 법인단체냐. 그래서 그 첫 번째 472쪽에 나와 있죠. 그림에 보시면 농업법인이 첫 번째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과세의 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건 투기로 보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세 번째 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소비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죠.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줘요. 자, 이렇게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그리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 간척을 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런 건 투기로 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법인, 이런 특정 법인이 아니라 일반 법인이죠. 일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는 특정 법인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개인 소유 농지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목장용지죠. 목장용지, 이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그래서 목장용지도 어디까지냐, 이것도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기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법에는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료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축사 또는 초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면적이 주어져 있죠. 그런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렇다면 기준 면적을 만약에 보였어요.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이다. 그러면 이것도 목장용지 기준 면적 이내인데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용지, 여러분 470 목장용지 보시면 요 부분에 472쪽에 생략이 됐네요. 누락이 됐는데 요거 잠깐 보시죠. 목장용지는 472쪽 맨 밑에 좀 여백에다가 목장용지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군, 면 이런 지역에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지역의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밖에서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투기로 보지 않고, 또 하나 도시지역 어디냐? 아니죠. 안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과 또 하나는 녹지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1000분의 0.7.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농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도시지역 어디 안에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요거는 녹지가 아니죠. 예,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묶어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이나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분리 과세 가서 1000분의 0.7. 그럼 나머지 지역은 기억할 필요 없죠. 왜? 농지나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목장용지 네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472쪽 공장용지라고 나왔죠. 공장용지는 공장건축물 부속된 토지. 그래서 이 공장용지도 이 기준 면적까지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 면적도 우리가 기준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준 면적 이내다,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종합합산,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근데 공장용지 기준 면적은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업종별로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선박을 건조하는 공장이나 아니면 뭐 기와나 벽돌 등을 제조,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작업 특성상 대지를 많이 확보해 줘야 되고, 또 기금속을 가공하는 공장은 작업 특성상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적을 좁게 이렇게 업종별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정 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고, 또 공장용지도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어디냐? 군, 면 이런 지역에 있으면 투기로 보지 않죠. 입지 조건을 용도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죠. 자,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국가가 정해놓은 수출공단이죠. 다음에 공업지역,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런 지역의 공장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는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물론 세율은 1000분의 2지만 세율보다는 분리과세 요거 더 기억하시고 요거 분리과세. 그리고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은 투기는 아니죠. 입지 조건이 맞지 않을 뿐. 그래서 별도합산으로 가고 초과되는 부분만 종합합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군 지역은 용도 지역 따지지 않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산업, 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으면 분리 과세하고,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 있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될 입지 조건 맞지 않죠.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가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가 제일 복잡하죠.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 지역에 관계없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 외에 임야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써서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473쪽에 보시면 양가로 5번이 있죠. 양가로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이것은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죠. 왜? 일반 영업용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본이 별도 합산이고, 기준 면적을 포함하면 초과하면 그것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그 밑에 양가로 6번 기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 외 이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말고 비효율적인 거,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지난 토지, 이런 것이 바로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 4가지,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리고 공장용지, 요 3가지에다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은 별도 합산이다. 요것만 숙지해 주시면 한 문제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473쪽 맨 밑에 7번 사치성 재산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별도 분리 과세가서 아주 높은 세율이죠. 여기 1000분의 40으로 가서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분리과세가서 1000분의 4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475페이지로 가서 부과 징수,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죠. 매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2번 납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기는 항상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거 부동산이죠. 그래서 재산세 납기는 첫 번째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재산세가 나오면 주택은요 2분의 1은 7월 달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고지서 발부하죠. 결론은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따로 계산해서 7월 달에, 토지 따로 계산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9월 달에 고쳐서 나가죠. 근데 주택은 재산세가 나오면 토지 건물 통합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 이유는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데, 다만 그 밑에 나왔죠.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요럴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기 빈출 지문에도 나와 있죠. 오답 지문. 이걸 살짝 바꿔서 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 16일 일시에 부가징수 틀리죠. 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지는 그런 거 없고 오로지 주택에 대해서만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론 토지 건물 말고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니까 크게 언급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시장, 군수는 항상 고지서 발부하려면 언제냐? 이것은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봐라, 발부를 하라. 여러분 교재 맨 위에 나와 있죠. 거기 납세 고지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죠. 납부기간 시작되기 전에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징수할 세액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2,000원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밑에 2,000원 미만, 맨 밑에 475쪽 양가로 5번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죠.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더 알아보기라고 나왔죠. 자, 여기 고지서 발부할 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토지 있어요. 토지는 반드시 고지서 한 장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소유 토지가 여러 군데 있을지라도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전부 다 통합해서 종합합산 토지가 있던, 별도합산 토지가 있던,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던 각각 과세 세금을 계산하되 고지서는 다 묶어서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하라. 그래서 토지는 고지서 한 장.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나 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종류별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해도 되고, 아니면 물건마다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납기하고 요 고지서 발부하는 요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이와 같은 재산세는, 이와 같은 납기는 요건 정기분이죠. 정기분. 예,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수시분이 있어요. 수시분은 뭐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날짜가 안 됐어도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럼 수시부가 사유가 바로 뭐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채무가 많아서 납세 의무자 소유 재산이 경매 등 처분할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또는 접하게 되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고지서를 그 전에
7월 9월이 되지 않았어도 고지서를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수시부과 사유고요. 다음 그 밑에 3번 이제 납세지로 봅니다. 여러분이 납부한 재산세는 시군구, 시군세죠. 그러면 시군에 귀속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느냐? 납세지. 여러분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름으로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부동산이 있다면 고지서는 강남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납부한 재산세는 어디로 귀속되느냐? 즉 부동산의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참고로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양가로 4번 세부담 상한이 있죠. 이 얘기는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보다 올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어도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은 세부담을 더 줄여줘야 되니까 공시가격에 따라서 차별을 차등해서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참고로 공시가격, 여기서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와 같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주택이라면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면 100분의 110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전년도 부과된 세액 기준에 했을 때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 주택은 각각,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476쪽으로 가서 신고의 의무. 재산세는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줄치면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사유가 발생했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장 군수한테 증거 자료를 갖춰서 신고하라. 요거. 자, 6월 1일 전에 각종 변동사항이 있어요. 즉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등기를 안 해갔다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변동사유를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그걸 확인해서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 의무. 다음 이제 그 밑에 물납 및 분할납부 보죠. 자, 여러분 재산세는 유일하게 지방세법 중에 유일하게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납세 의무자 편의 제도죠. 납세 의무자가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럴 때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분할납부가 있는데 이때 물납 절차에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물납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물납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결정해서 통지해 줄 거냐, 그리고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무엇으로 평가를 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납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사항이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은 초과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물납하는 대상은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뭘로? 부동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나왔으면 강남구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지, 옆 동네 서초구나 송파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 관할구역 내. 그리고 신청은 납부기한이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10일 전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죠. 5일 이내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봐라, 통지하라.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라. 다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의 뭘로? 시가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납, 특히 물납은 우리 국세와 지방세 총칭해서 우리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참고로 물납은 상속세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울러 이해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분할납부. 여러분,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걸 나눠내겠다. 이것도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나눠낼 수 있다. 이것이 분할납부죠. 그럼 이때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납부가 되는데, 다만 분할납부 한도가 있죠. 한도에 보실까요? 재산세 납기가 나왔어요. 납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와 같이 납기가 나왔는데, 요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나눠냅니다. 그런데 이때 나눠낼 수 있는 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그랬어요. 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분납은 이 45일이라는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자, 6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초과하는 거 100만 원만, 700만 원도 500만 원 내고 초과하는 거 200만 원, 800만 원일 때는 초과하는 거 300만 원, 9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을 이렇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다만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10번. 가상금, 중가상금은 조세 총론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된 조세의 3% 일반 가상금이 연체이자 성격으로 가산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 안 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0이니까 1.2% 60개월 동안 중가상금을 적용하죠. 중가상금. 그래서 이때 중가상금은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상금, 중가상금은 조세 총론에서 정리했으니까 한 번 정도만
보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11번 보시면 병기세목과 부가세라는 게 있죠. 병기세목은 뭡니까? 자, 재산세 고지서 여기 이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 재산세를 부과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는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목적세를 매년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이 같고 납기가 같고 소유자가 같으니까 재산세 고지서 발부할 때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해도 되지만 납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에 나란히 같이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병기세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 있다. 고지할 수 있다. 그래야지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 강제 규정이 아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별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세 같이 기재해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세목을 우리는 병기세목이라고 하고 또 하나 부가세, 재산세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세금, 지방 교육세가 20%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도시지역분 재산세나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세율까지는 정리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밑에 21회 때 기출문제 477쪽 보시면 재산세 부과징수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많이 물어보죠.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재산은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틀렸죠. 부동산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토지와 주택 그랬으니까 건축물이 빠졌죠. 틀렸고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무료로 사용하는 건 비과세지만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건 과세. 3번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 4번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음 5번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빈출 지문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총정리로 요약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재산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